안녕하세요. 박물가 알려주는 우리 역사쌤입니다. 오늘은 2021년 3월 1일 개관한 딜쿠샤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딜쿠샤는 3호선 독립문역 3번 출구에서 도보 10분, 5호선 서대문역 3번 출구로 나오셔서 15분 정도 걸어오시면 됩니다. 딜쿠샤는 주택가에 위치하고 있어요. 별도의 주차장이 없으니 대중교통을 이용해 주세요. 딜쿠샤 옆에는 470년 수령의 은행나무가 자리하고 있어 행촌동으로 불리며 이곳은 임진왜란 때 공을 세운 건율 장군의 집터이기도 합니다. 페르시아로 기쁜 마음이란 뜻인 딜쿠샤는 엘버트 테일러 부부가 살았던 집이에요. 엘버트 테일러는 한국에서 AP 통신원으로 활동하면서 1919년 2월 28일 우연히 독립선언서를 발견하고 3.1운동에 대한 기사를 작성하여 뉴욕타임즈를 통해 한국의 식민지배 현실과 독립선언이 세계에 알려질 수 있도록 했어요. 딜쿠샤는 1923년 공사를 시작하여 1924년 처음 완공되었으나 1926년 화재로 1930년 재건되었으며 1942년 테일러 부부가 추방된 후 오랫동안 방치되었다가 2005년 아들 브루스가 어린 시절 살던 딜쿠샤를 찾으면서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어요. 서울시는 딜쿠샤의 역사적 의미를 인식하고 복원공사를 진행하여 2021년 3.1절을 기념하여 딜쿠샤를 전시관으로 개관하였어요. 전시관은 화요일부터 일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하며 공휴일을 제외한 매주 월요일과 1월 1일은 휴관입니다. 1층과 2층 거실은 테일러 부부가 거주하던 당시 모습으로 재현된 공간이에요. 손녀인 제니퍼 테일러가 기증한 거실 흑백사진 6장과 메리 테일러가 남긴 가구, 공예품에 대한 메모를 토대로 재현이 가능했다고 합니다. 테일러 부부는 지인들을 초대해 1층 거실에서 파티를 즐겼고 2층 거실에서는 대부분의 여가 시간을 보냈다고 합니다. 고급스러운 1층 거실의 동쪽에는 엘버트와 메리 테일러의 만남부터 딜쿠샤의 역사에 대한 전시로 꾸며져 있어요. 동쪽에는 당시 식당과 주방이 있었다고 합니다. 미국인 사업가 엘버트 테일러와 영국인 연극배우 메리 테일러는 일본 요코하마에서 처음 만나 호박 목걸이가 인연이 되어 1917년 인도에서 결혼했고 서대문의 작은 회색 한옥집에서 신혼생활을 시작합니다. 이후 1924년부터 이곳 딜쿠샤에서 살다가 1942년 테일러 부부가 강제 추방당한 후에는 동생 윌리엄 테일러가 관리를 맡았고 1959년부터 1963년까지 자유당 조경구 의원이 매입해 살다가 이후 국가 소유가 되었어요. 1층 서쪽에는 욕실과 드레스룸이 있고 브루스의 놀이방과 손님방으로 쓰였어요. 현재는 테일러 가족의 한국 생활에 대해 전시하고 있어요. 엘버트 테일러는 광산 기술자인 아버지 조지 알렉산더 테일러를 돕기 위해 1897년 조선에 들어와 문산 금강과 즉산 금강에서 일했고 1936년부터는 음철골 금강을 경영하며 동생 윌리엄과 함께 테일러 골동품점과 테일러 상해를 운영했어요. 테일러 상해는 생활용품, 사무도구, 건축자재 등 다양한 수입품을 팔았고 1912년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자동차 영업을 시작했어요. 엘버트 테일러는 가족들과 금강산을 여행했고 여름에는 강원도 화진포와 원산 길마해변에서 휴가를 즐겼으며 서울구락부와 서울유니온구락부에서 경성에 거주하는 외국인들과 사교활동도 했어요. 메리는 한국 생활과 이곳에서 인연을 맺은 사람들의 모습을 그림으로 남기기도 했어요. 메리의 그림 작품은 공사방의 노력으로 일본의 감시 속에서 지켜질 수 있었어요. 1942년 강제 추방으로 한국을 떠난 테일러 가족은 다시 한국으로 돌아가기 위해 노력하였으나 엘버트는 1948년 6월 심장마비로 미국에서 숨을 거두었고 메리는 남편의 유해를 양화진 외국인 선교사 묘원에 묻어주기 위해 1948년 9월 입국해 추방 6년 만에 딜쿠샤를 방문했어요. 2층 거실은 가족들이 여가 시간을 보냈던 곳이에요. 아기자기한 소품들이 눈길을 끄는데요. 서울대학교 김익상 교수는 브루스 테일러의 의뢰를 받아 딜쿠샤를 찾아냈고 근대건축 실내보건 전문가 최지혜 교수는 사진자료를 참고하여 당시 소품들을 구매 또는 제작하여 전시해 놓았어요. 특히 지금 보이는 자수 하조도 병풍은
거실 사진에서 보이는 석류와 연꽃이 수놓인 두 폭 병풍과 메리 테일러의 메모를 통해 10폭 병풍이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고, 국가무형문화재 제80호 자수장 고 한상수 선생님의 전수교육조교인 김영희 선생님이 제작했다고 합니다. 2층 동쪽방은 엘버트의 서재와 침실, 욕실이 있던 곳이에요. 현재는 딜쿠샤의 복원과 관련된 내용을 전시하고 있어요. 딜쿠샤는 2017년 8월 등록문화재 제687호로 등록되었고, 2018년 딜쿠샤에 거주하던 주민들을 이주시키고 2018년 11월 건물의 원형을 복원하는 공사를 시작해 2020년 12월 복원 공사를 완료했어요. 딜쿠샤는 우리나라 근대 건축에서 사례를 찾아보기 힘든 공동 벽쌓기라는 기법을 사용했는데, 일반적으로 벽돌을 눕혀서 쌓는 데 반해 벽돌을 세워서 쌓으면서 세겹이나 두껍게 만들어 구조적으로 더 안정되고 단열과 보온에도 큰 효과가 있었다고 합니다. 2층 서쪽에는 메리의 작업실과 침실, 욕실이 있던 곳이에요. 현재는 AP통신원 엘버트 테일러의 활동을 전시하고 있어요. 고종의 장례식 취재를 맡게 된 엘버트는 이 시기 세브란스 병원에서 태어난 아들 브루스와 아내를 보러 병원에 들렀고, 우연히 침대 속에 감춰져 있던 종이 뭉치를 발견하고 이것이 독립선언서라는 것을 알아챕니다. 그는 즉시 관련 기사를 작성해 독립선언서와 함께 동생 윌리엄에게 전달했고, 윌리엄은 일제의 감시를 피해 이 기사를 미국에 보내는 데 성공합니다. 이후에도 엘버트는 독립운동가의 재판과 제암리 학살 사건을 취재하기도 했어요. 제암리 사건과 관련된 보고서들이 전시되어 있어요. 일제강점기에 엘버트 테일러 외에도 베델, 맥켄지, 스코필드 등과 같은 서양인들이 언론 활동으로 한국의 독립운동을 도왔어요. 한국을 사랑했던 엘버트와 메리 테일러, 그리고 2006년 66년 만에 한국을 방문한 브루스 테일러, 그리고 2015년 브루스 테일러 사후 브루스의 딸 제니퍼 테일러는 가문의 유품을 서울시에 기증합니다. 복원된 딜쿠샤와 테일러 가문의 유품은 우리에게 기쁜 마음으로 남아 있습니다.